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함수입니다. 자, 증시에서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전쟁으로 인한 여파, 또 새로운 관세까지 우리 증시를 하방 리스크를 계속하는 패닉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한때 코스닥이 서킷 브레이크에 걸리면서 주가 폭락의 20분간 매매가 중단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오늘 증시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락 시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의 43개 종목만 상승하고 거의 99%의 주식들이 코스피가 11%, 코스닥이 12% 급락하면서 하락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외인기관 금융투자계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전쟁이 이틀간 반영이 된 시점, 저가 매집이 오히려 급락이 나왔을 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기만을 아니면 전쟁 리스크가 없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자, 우리 같이 함께하는 주식 공부방에서도 이번 투자 위기에 대한 공부자를 올려드렸었는데요. 서킷 브레이커 8% 이상 코스피가 하락했을 때 20분 동안 정지됩니다. 자, 보통에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고 나서 신용 물량 그리고 단타 물량 그리고 손전하는 물량들을 저가에 받아주는 구간대가 형성이 되죠. 보통 전쟁이 일어나고 급락 시세가 나왔을 때 이라크 전쟁 2003년 14% 한 달 뒤에 다시 회복을 해주는 강세장이 나오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때 얼마나 급락을 했겠어요. 그때 저가에 매집을 한 주체들이 다 주가를 띄우는 구간들이 다가올 텐데요. 자, 상당히 3월달 어려운 시장입니다.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함부로 저가라고 생각했던 구간들이 정말 아직 하락의 중간 지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전쟁으로 인한 이거래의 코스피 코스닥의 급락 시세가 나왔습니다. 정말 뼈아픈 순간들인데요. 언제 그러면 전쟁주 말고 다른 주식들 언제 회복하니 삼시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한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6일 전쟁,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 다 중동 쪽이죠. 한 달 동안 11% 급락을 했었고 S&P도 마이너스 8%, 대부분은 별 영향 없이 지나간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란 내 핵시설 공습을 했었 작년 6월이죠. 최대 11%의 하락 구간들. 그렇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틀 동안 급락 시세가 나와주었죠. 자, 이제는 하락 패턴들도 상승을 했다가 밀리고 상승을 했다가 밀리고 하면서 저점 구간들을 잡아주는 구간들이 이제 형성이 될 겁니다. 주가가 내내 빠지기만 하지 않겠어. 저점에 매집 세력들이 들어와서 결국에 급락을 준 시점부터 다시 급격한 파동을 한 달 장기로 봤을 때 추세 변환 국면에 들어서는데, 여기 라인 안에서도 살짝 올렸다가 빼버리고 올렸다가 빼버리고 하면서 파동들을 만들어 갈 가능성들이 높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어제 이런 말을 했었죠. 이란과의 전쟁 4조 5주 예상했지만 더 오래 할 능력이 있다. 더 오래 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가져온 영상 보셨나요? 자, 상한가 주식 추천 영상에서도 상당히 어제도 2,400개 주식이 하락해서 7% 하락한 구간들, 제가 어제 외인 기관 금융투자계의 매도 포지션들을 언급드리면서 국제 유가는 오르고 있고 5일 지수죠. 나스닥은 급락 시세를 그리고 있고, 그런데 7%로 끝난 구간들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패닉셀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자, 예상하지 못하게 오른 만큼 증권가도 아무도 못 맞췄죠. 6,000피를. 자,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급락 시세를 줬다는 겁니다. 코스닥도 고점을 뚫어주고서 급락 시세를 줬어요. 말 그대로 신용, 단타, 미수 모든 패닉셀이 다 나온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4주간의 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쟁의 화해 무드가 들어선다면 이런 빠진 주들이 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증시를 보면서 전쟁 수혜주들이 정말 앞으로 강세를 그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어제 국제 유가를 보여드리면서
$74 돌파했다. 그래서 흥구석유가 첫 상한가가 나온 지점에서 추가 상한가 시세가 이렇게 나와준다고 이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확실히 이번 전쟁의 대장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현상을 가볍게 보여주고 있고, 자 그리고 같이 상한가를 갔었던 S-오일은 자 어떻습니까? 오늘 장중에 27%까지 갔다가 주가를 빼고 있어요. 자 몇몇 주식들이 시세를 이어가서 중앙에너비스 보세요. 상한가 잠시가 말씀을 드렸었죠. 상한가를 갖고 제가 자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전쟁 테마주로 갔었던 주식들이 전쟁 2일차 자 증시에 반영된 2일차에 들어서자 방산주들이 오늘도 급등을 했다가 급락하는 자 위쪽에서의 변동성 보시죠. 하나시스템 자 위로 갔다가 어제 올린 거 다 빼고 있어요. LIG 넥스원도 방산 대장주격으로 갔었던 중동 방산 수출 강자죠. 급등했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전쟁 수혜주로 갔었던 종목군들이 차츰차츰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직 이쪽 석유주들이 강세인데 S-오일 빼고 다 강세를 그렸고, 해운 쪽에서도 보세요. 흥하해운은 이연 쪽 이연상을 가려고 하는데 대한해운은 오히려 무너졌어요. 그죠? 무너지고 페노션도 무너지고, 그리고 어제 삼시에 또 말씀드렸던 한일사료도 장중에 비료 관련주 식량품 관련주로 급등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보통의 액제가 터져서 사이드카가 걸리거나 오늘과 같이 서킷이 걸렸을 때 코로나 시절처럼 변동성 구간들이 커진 시장들이죠. 평균적으로 23일 영업일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들을 천천히 저점을 높여나가면서 회복하는 구간에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자 보통 급락 시세는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단기간 내에 급락을 합니다. 단기간 급락 시세 때 중간에 들어가지 마시고 저점을 높여나가는가 체크를 해보면서 3월 전략에 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전쟁이 언제 끝날까? 자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하게 된다면 정말 전쟁이 확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상군 투입은 과거 이라크 전쟁처럼 국민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순간들인데요. 특히나 이번 이란 전쟁을 두고서 반대 여론도 상당한 만큼 트럼프의 탄핵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더욱더 강경하게 전쟁을 빨리 밀어붙일 가능성도 대두될 수 있겠죠. 그런 순간들 저점에 어떠한 주식들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다시 이번 하락이 나왔었던 부분들 근처로 주가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중동 전쟁이다 보니까 유가 상승 관련 업종 상당히 오늘도 강세를 그렸죠. 그런 주식들 플러스 반도체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유리하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급락은 똑같이 줬더라도 반등하는 주식들이 있을 것이고, 급락이 똑같이 나왔더라도 중간 지점밖에 반등을 못하는 주식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코스피 연도별 영업이익을 보시면 2026년 실적이 반도체 실적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이거래의 급락 시세 때문에 하락한 종목군들을 참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향후 저점을 잡았다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들께 자 이 저점에 세력들이 들어온 주식 기회의 주식입니다. 지금이 담아야 될 때입니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실은 공포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다 우리 증시에 들어오게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 놓고서 증시 폭락이 돼봐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말도 안 되는 정치 리스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가오는 악재가 반영이 되고 급락을 한 순간들, 사이드카가 걸리고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고 급락을 한 순간들 언제 저점을 잡을 것인가, 그것이 지금 3월달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의 주가를 올릴 만한 아직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은 호재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소식들 올려드리면서 자 이번 위기 잘 견뎌내봅시다. 같이 함께하는 공방에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죠. 자 대미투자특별법 시한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전쟁 때문에 주가 하락했던 부분들도 차츰차츰 전쟁에 대한 언제 끝날 것인가 해소되면서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악재가 지금까지는 더욱더 두세 배 많이 반영이 됐다면 저점을 잡은 기점으로는 호재가 악재보다 더 크게 반영이 되면서 과거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
이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걸렸을 때가 있었죠. 자, 바로 어떤 시점이겠습니까? 지금 6천에서 5천까지 단 이틀이 걸렸는데요. 지금과 같은 하락폭을 구사하는 구간들은 자, 이때 러시아 전쟁 터졌을 때, 그쵸? 그리고 코로나 시절 때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자, 우리 2020년도에 코로나 시절 보면은 급락폭이 상당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거의 뭐 3%, 거의 최대폭으로 9%가 마지막으로 하락하고서 반등을 해줬어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큰 하락을 보여주었던 것은 마지막 13% 코스닥이 급락했을 때가 제일 마지막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항상 증시의 하락의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급락. 코스피, 코스닥 오늘 13% 급락을 했기 때문에 또 매수 자금들도 들어왔죠. 자, 장이 끝나고 나서 뭐 대미투자특별법에 또 방산 원전 AI에 127조 무역 공급도 지원한다고 소식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란 전쟁 대응책을 점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무방에서도 여러분들께 이번 급락이 나왔을 때, 그쵸? 방산주들 정확하게 맞춰드렸지만, 자, 다른 종목들 어때요? 반도체, 원전, 조선, 전력주들 거의 시장에 2,700개 주식 중에 2,650주식이 대거 10% 이상의 급락 시세가 나왔던 오늘 장세. 자, 그러면 이러한 시점에서도 언제 반등을 해줄 것인가? 세력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인가? 투자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어제부터 시장이 급락했을 때 어제는 7%, 총합 20% 급락했다고 말씀드렸죠. 2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시장에 거의 2월 달부터 진입한 모든 투자자들 계좌가 수익에서 마이너스권으로 들어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공부방에서 앞으로 그러면 3월 달 저점을 잡아가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번 천천히 반등하는 시세 때 여러분들께서 계좌 회복과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평균적으로 23 영업일 이후에 낙폭을 다시 만회하는 구간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뭐 실적이 잘 나오는 반도체주들, 또 미국과 협력하는 원전주들, 또 마스가 프로젝트의 조선주들, 그 수혜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23 영업일 낙폭이 회복될 때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주식들로 이번 하락 때문에 마음 아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계좌를 회복하는 구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같이 함께하는 공부방에서는 이러한 하락이 나오고 나서 언제 반등 타점을 잡을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전략으로 여러분들께서 2026년 3월 임에서 3월달 공략한 주식들이 대거 4월달에 세력들이 매집을 했으니까 자, 급등 시세를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오른 대로 다 빠졌으니까 추가 하락 구간들 나오면 낙폭과대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자, 장 초반부터 급락을 또 똑같이 보여주더라도 오늘과는 다르게 꼬리를 달면서 자, 요런 식으로 꼬리가 달면서 상승 마감을 할 수도 있고, 막 처음에는 급락을 하겠죠. 오늘과 똑같이 장 초반부터 이렇게 꼬리가 달리면서 시가 부근으로 회복하는 장세가 아마 이번 하락의 마지막일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자, 3월달 지금 힘든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이번 하락이 끝나고 천천히 자리를 잡고 반등해 나가는 과정들 같이 함께 이번 어려운 위기들 같이 함께 이겨내실 분들께서는 자, 우리 공방에 입장하셔서 자, 이번 어려운 위기들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 위기에 3월달 투자 전략 같이 함께 받아보시면서 앞으로 반등하는 구간들 잠시랑 같이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 제 오늘 영상 하단에 입장 여기 슈퍼개미 공방 입장 신청 링크를 적어놨습니다. 예, 삼식의 번호로 7번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쪽으로 행운의 럭키 7 보내주시면 자, 앞으로 3월달 세력들이 저가에 매집해서 다시 한번 큰 반등을 주는 구간 때 여러분들께서 계좌 회복과 다시 한번 불어나는 계좌 만들 수 있는 그 주식들을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입장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오늘 방산주들도 같이 하락을 했잖아요. 어제 하락했던 것만큼 다 빠진 하나시스템, 자, 그리고 주가가 내려버린 LIG 넥스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연일 가고 있는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자, 이들의 시세가 지금 테마주 장세이기 때문에 테마주로 가는 주식들이 올라갔다가 꺾인다. 그러면 이때 밑에서 매집했던 주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력들이 매집한 주식들이 밑바닥에서 차츰차츰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머지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일예로 대미투자특별법이 주가를 회복시키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원전주들의 오늘 동향 거의 대부분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BHI 보세요. 외인들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담고 있죠. 자, 이들 세력들은 계속적으로 현대건설도 이틀간 하락했을 때 담고, 자, 두산에너도 이틀간 급락한 것 치고는 외국인들의 매도세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기술도 오늘 수급들 외국인 들어왔고요. 원전주들의 상당히 저가 매수세가 대우건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들은 이틀 동안 3일 동안 주가 하락했을 때 원전주들 대미투자협상 에너지 수혜주들을 지금 이 3월 3일부터 3월 4일 급락장 때 원전주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관 세력들은요, 삼성전자 제가 아까 실적 보여드렸죠. 이틀간 급락 시세 주고서 이제 그러면 대미투자 협상 전쟁도 반영된 시점, 저가의 전쟁 소식 들리더라도 올렸다 뺐다 하면서 저점을 잡아줄 겁니다. 급락을 했었던 지점들 뚫어주는 구간들이 상반기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삼성전자도 기관 세력들이 정말, 자, 최근 3거래일 동안 하락하고 있는데, 자, 물량이 팔기는커녕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기관들의 물량들 외인들이 던지고 기관들이 방어를 하고, 삼성전기 같은 우량주들은 외국인들의 바닥 수급들이 2번 들어왔어요. 그리고 상당히 고대역폭 메모리 검사 장비 테크윙 오늘 최근 이틀간 주가 하락하는데, 자, 이러한 추세 라인들 뚫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테크윙이 향후 69,000선 돌파해주는 구간 나온다고 보고 있는 게, 이번 하락했을 때 기관들이 정말 많이 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마찬가지로 담고 있는 주식이 테크윙이라는 거죠. DI도 16% 급락했는데 전환사채에 있다고 제가 이쪽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외인들이 4거래에 담고 있습니다. 급격한 반등 시세를 기원해 볼 수 있겠죠. 자, YC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HBM 검사 장비 쪽으로 앞으로 실적이 회복되는 주식들로, 네, 수급들이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오션 끔찍한 16% 급락 시세가 나왔는데요. 자, 이와 다르게 삼성중공업 측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정말 매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조선 쪽도 대미투자 협상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하락했었던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T현대중공업들이 죄다 반등하는 구간들에 들어설 수 있는데요. 하나오션 또다시 10만원권, 삼성중공업 또다시 2만원권. 근데 이쪽이 있죠. 이 셰일가스, FLNG, 액화천연가스 부유식 설비죠. 이것을 조선사들이 하는데, 특히나 삼성중공업이 이것을 또 투주장고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삼성중공업 기반으로 해서 외국인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증시를 반등 시세로 이끌 가능성들이 크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증시에서 호재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텐데요. 이제 대미투자특별법이 3월 9일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점에 담아가는 조선주들, 원전주들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정말 정부에서 정말 이상징후가 있는데 100조 원을 투자를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하락했다고 생각이 들고 거의 모든 종목이 20% 급락이라니 정말 뼈아픈 시세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정부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100조 원 투입 소식들 다시 시장을 반등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또 오늘 전쟁주들이 움직이고 다른 종목군들은 2,600개 종목군들이 다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 공부방에서도 이러한 주식들 밑바닥부터 공략한 주식들이 벌써 2연상에 도달을 했는데요. 한국석유도 그렇고 대부분 투자분들이 그러면 이러한 주식들 매도를 하고 이 보유 주식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참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삼식이도 앞으로도 딱 저점 잡았을 때 여러분들께 영상 가져오면서 해당 방산 섹터든 원전 섹터든 조선 섹터든 세력들의 동향과, 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이번 3월달 위기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위기 잘 견뎌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계좌, 불안한 계좌 만드실 분들께서는 뭐 석유주도 뿐만 아니라 공방에서 다 그 해당 섹터에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는 움직임들 포착해서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리고 있죠. 자, 오늘 시장 9.11 테러 닷컴 버블을 넘어선 역대 최고치의 코스피 급락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같이 함께하는 공방에서 앞으로 또 시장 반등할 때까지 같이 함께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할 테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3월 전쟁 위기 때문에 마음 아프신 분들, 돈 잃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하락했을 때 손해본 금액들, 제가 또 삼시가 공방에서도 열심히 하고 유튜브 좋은 주식들, 세력들로 들어온 주식들 많이 찾아내서 여러분들 이번 전쟁 끝나고 나서 정말 급등 시세에 시원하게 맞춰드릴 수 있게 삼시기도 준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음이 좀 무거운 순간들인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내일 시장에 전쟁주들 그만 오르고 반등해주길 기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식이랑 앞으로 어려운 시장 이겨내고 같이 함께 하실 분들, 네, 삼식의 번호로 7번 눌러주시고 입장해두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정말 어려운 장세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